소파에서 일어난 홈즈는 숨이 막혀 맑은 공기를 쐬어야겠다는 몸짓을 했다. 바로 달려온 가정부가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와 동시에 홈즈가 손을 올리는 것이 보였다. 신호였다. 나는 바로 발연통을 방 안으로 던지고 큰 소리로 외쳤다. 불이야! 내가 그렇게 외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소리 높여 불이야 하고 외쳤다. 신사, 하인, 가정부 할 것 없이 입은 옷차림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외쳤다. 방 안에서 자욱한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창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이 얼핏 보이더니 곧 홈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불이 난 게 아니라며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는 인파 속을 헤치고 나와 거리 모퉁이까지 도망쳤다. 10분 후에 홈즈는 나의 팔을 잡고 소동이 벌어진 현장에서 빠져나왔다. 그제야 안심을 할 수 있었다. 몇 분 동안 홈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엣지웨어 대로로 나가는 조용한 골목으로 접어들어서야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아주 잘했네, 왓슨. 대단한 활약이었어. 모든 일이 잘 풀려가고 있네. 사진을 찾았나? 숨겨둔 곳을 알아냈지. 어떻게 찾아낸 거야? 그 여자가 알려줬다네. 내가 말한 대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군. 홈즈가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에게 숨길 생각은 조금도 없어. 아주 간단한 일이었지. 그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내 친구들이었다는 거는 자네도 이미 눈치챘겠지. 하룻밤 고용한 걸세. 그건 나도 짐작하고 있었네. 그리고 붉은 물감을 녹여 내 손바닥 안쪽에 숨기고 있었지.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뛰어들어서 쓰러졌네. 그때 손을 얼굴로 가져가서 가엾은 구경거리가 됐다네. 낡은 수법이지. 그것도 대충 눈치채고 있었네. 그리고 그 집안으로 실려갔어. 그 여자도 거절할 수는 없었을 거야. 달리 방법이 없었을 테니까. 게다가 내가 점찍어 두었던 거실로 나를 데리고 갔네. 사진은 틀림없이 거실이나 침실 중 그 한 곳에 숨겨두었을 테니 거기를 확인해보고 싶었어. 날 소파에 눕히길래 숨막히는 척하며 창문을 열게 해서 자네에게 기회를 준 걸세. 그게 어떤 도움이 됐단 말이지?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됐네. 여잔 자신의 집에 불이 나면 본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물건이 있는 곳으로 뛰어간다네. 그건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이야. 난 지금까지 그 본능을 몇 번이고 이용해왔어. 가짜 달링턴 스캔들 사건 때도 그랬고 앤즈워스 성 사건 때도 그랬어. 이건 큰 도움이 됐었지. 결혼한 여자는 아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네. 독신인 경우에는 보석 상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지. 그런데 오늘 그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찾고 있는 사진이란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틀림없이 가장 먼저 그곳으로 달려갈 거라 생각했어. 불이야 하고 외치는 자네 목소리는 정말 그럴듯했어. 그 여자와 외침에 제 아무리 침착한 여자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야. 아이린 애들러 역시 멋진 반응을 보여줬지. 사진을 숨겨준 곳은 오른쪽 벨과 연결된 끈 바로 위에 판자가 연결된 부분, 바로 그 뒤쪽이야. 그 여자가 바로 그쪽으로 달려가서 사진을 절반 정도 꺼내는 모습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왔어. 그리고 내가 불이 아니라고 외치자 그녀는 사진을 제자리에 돌려놓고는 발연통을 힐끗 보더니 방 안으로 뛰어갔어.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네.
난 자리에서 일어나 그 방에서 빠져나왔네. 당장 그 사진을 가지고 갈까 생각했지만 마부가 방 안으로 들어와 나를 빤히 쳐다봐서 나중에 찾으러 오는 게 안전하겠다고 판단했지. 조급하게 서두르면 사소한 일로 큰 일을 망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내가 물었다. 실질적인 조사는 이곳으로 끝났네. 내일 보헤미아 왕과 함께 아일린 애들러를 찾아갈 생각이야. 괜찮다면 자네도 함께 같이 가지. 우린 그녀가 준비하고 나올 때까지 안내받은 거실에서 기다리게 될 걸세. 하지만 그녀가 나왔을 때 우린 사진과 함께 사라지고 없을 거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것을 찾는다면 베아도 무척 기뻐할 걸세. 그럼 언제 찾아갈 생각인가? 아침 8시에. 아이린 애들러는 그때까지도 자고 있을 테니까 방해받지 않고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네. 결혼으로 그녀의 생활과 습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릴지도 모르니까 한시라도 빨리 베아에게 알려줘야겠어. 베이커가에 도착한 우리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홈즈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려는 순간 지나가던 사람이 말을 걸어왔다. 셜록 홈즈 씨, 안녕하세요. 그때 몇몇 사람이 거리를 지나고 있었는데 말을 걸어온 사람은 우리 앞을 방금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간 긴 외투를 입은 마른 청년인 듯했다.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목소리인데. 이렇게 말한 홈즈는 가로등이 희미하게 비추는 거리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게 누구더라? 그날 밤 난 베이커가에서 묵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홈즈와 내가 아침에 커피와 토스트를 먹고 있는데 보헤미아 왕이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벌써 손에 넣었는가? 왕은 홈즈의 어깨를 붙들고 뜨거운 시선으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직 아닙니다. 그래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겠지.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럼 어서 나가세.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마차를 불러야 합니다. 내 사륜 마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건 잘 됐군요.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 다시 한번 브라이오니 저택을 향해 출발했다. 아이린 애들러는 결혼을 했습니다. 마차 안에서 홈즈가 말했다. 뭐? 결혼을 했다고? 언제? 어제 했습니다. 그럼 상대는? 고드프리 노튼이라는 영국인 변호사죠. 아이린이 그런 사람을 사랑할 거라곤 생각되지 않는데. 전 그녀가 노튼을 사랑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어째서? 그러면 앞으로 폐하께 폐를 끼칠 염려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면 폐하께는 더 이상 애정을 느끼지 않을 거죠. 폐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폐하가 하시는 일을 방해하려 들지도 않을 겁니다. 그도 그렇군. 하지만 그녀와 나와 같은 신분이었다면 최고로 멋진 왕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왕은 다시 기운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 서펜타인 대로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브라이오니 저택의 문은 열려 있었다. 돌계단 위에 중년을 넘긴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우리가 마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셜록 홈즈 씨입니까? 그녀가 물었다. 내가 홈즈입니다. 홈즈가
의심스럽다는 듯 조금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역시 그랬군요. 당신이 여기에 오실 거라고 부인께서 말씀하셨죠. 부인은 주인님과 함께 5시 15분 기차로 체링 크로스역을 출발하여 대륙으로 떠나셨습니다. 뭐라고? 놀라움과 분함으로 혈색이 변한 홈즈가 휘청거렸다. 그 사람이 영국을 떠났다는 말인가? 2번 다시 돌아오시지 않을 겁니다. 혹시 편지 같은 걸 남기지 않았나? 모든 게 끝장이군. 조사해보도록 하죠. 홈즈가 그 여자를 밀쳐대듯 말하며 거실로 뛰어들었다. 왕과 나도 그 뒤를 이어 따라 들어갔다. 가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선반도 전부 떼어놓은 상태였다. 서랍도 열려 있었다. 떠나기 전에 황급히 짐을 꾸린 듯했다. 벨의 끈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 홈즈는 조그만 문을 열어 손을 안으로 찔러 넣었다. 그 안에서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나왔다. 사진엔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아이린 애들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편지의 겉면에는 셜록 홈즈 선생님께 방문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홈즈가 서둘러 봉투를 뜯고 우리 3사람은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지난밤 12시에 쓴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셜록 홈즈 선생님, 정말 훌륭한 솜씨였습니다. 저를 완벽하게 속이셨습니다. 불이야 하는 외침을 들은 순간까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내 스스로 비밀을 폭로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생각이 들었죠. 몇 개월 전에 선생님을 조심하라는 주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다면 틀림없이 선생님께 부탁을 할 거라면서요. 그리고 선생님의 주소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생님께서 알고 싶어하는 거를 스스로 알려드린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한 목사님이 나쁜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선생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 배우로 활동해 왔습니다. 남자로 변장하는 건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죠. 덕분에 지금까지도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부인 존에게 선생님을 감시하라고 시키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산책할 때 입는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밑으로 내려가니 마치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려던 참이더군요. 그래서 선생님의 뒤를 밟아 대갑까지 가서 그 유명한 셜록 홈즈 선생님께서 이 사건에 관여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뻔뻔스럽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께 인사까지 하고는 남편을 만나러 법무협회로 갔습니다. 선생님처럼 어마무시한 분이 우리를 노리고 있으니 전 도망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 내일 절 찾아오셔도 빈집만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사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선생님의 의뢰인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훨씬 더 좋은 분과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지난날 한때 불장난을 했던 여자의 방해 같은 건 걱정하실 필요 없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사진은 제 몸을 지키는 무기로서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폐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 이것만 있으면 저는 안심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진 한 장을 놓고 가겠습니다. 원하신다면 폐하께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셜록 홈즈 선생님. 아이린 노튼. 정말 대단한 여자야. 정말 대단해. 세 사람이 편지를 전부 읽고 나자 보헤미아 왕이 탄식하듯 외쳤다. 내가 말한 대로 현명하고 야무진 여자 아닌가. 틀림없이 훌륭한 왕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나와 신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안타깝네. 제가 보기에도 이 여자와 폐하 사이에는 너무나도 커다란 수준 차이가 있죠. 홈즈가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의뢰하신 일을 좀 더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가? 아주 만족스럽네. 그녀가 약속을 지키라는 건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어. 사진은 이미 태워버린 것이나 다름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자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신세를 졌네. 자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말해보게나. 이 반지는... 왕은 손가락에 끼고 있던 뱀처럼 생긴 에메랄드 반지를 빼더니 손바닥에 올려놓고 앞으로 내밀었다. 폐하께선 제가 이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홈즈가 말했다. 무엇이든 말해보게나. 이 사진이죠. 왕이 깜짝 놀라며 홈즈를 바라보았다. 아이린의 사진 말인가? 알겠네. 자네가 원한다면. 감사합니다, 폐하. 이젠 모든 일이 끝났으니 그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홈즈는 가만히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보헤미아 왕이 내민 손은 쳐다보지도 않고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보헤미아 왕을 두려움으로 몰아갔던 스캔들은 이렇게 끝났다. 이는 셜록 홈즈의 교묘한 계획이 한 여인의 기지로 인해서 깨져버린 이야기도 하다. 홈즈는 곧잘 여자들이 현명하지 못하다며 비웃곤 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린 애들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 사진에 대해서는 언제나 아이린 애들러를 그 여자라고만 불렀다.